봄이 깊어지던 4월 초순이었습니다. 규원은 안채 창문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 핀 목련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까지 열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녀의 방에 들어와 혼수를 점검했습니다. 붉은 비단, 놀이개, 은장도 하나하나가 규원의 발목을 묶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규원아, 이제 곧 내가 큰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게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규원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전 규원은 강림을 다시 만났습니다. 집안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여종 춘매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강림은 한쪽 구석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깃, 흙먼지 묻은 손.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규원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종이 위에 몇 자를 적었습니다. 지난 겨울 추운 길에서 도와주신 일 아직도 기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규원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규원은 다시 장터로 향했습니다. 춘매야, 잠시 저쪽 가게를 보고 오렴. 여종을 보낸 사이 규원은 조용히 강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규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씨, 어찌 이것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규원은 작게 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강림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아씨, 제가 어찌 감히. 부디 제 마음입니다. 강림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찰을 받아 품 안에 넣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규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매였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규원이 무언가를 건넨 것도, 강림이 그것을 받은 것도. 춘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 무렵 규원의 집 사랑채에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규원이가 천민과 무슨 짓을 했다고? 아버지의 고함이었습니다. 춘매가 본 것을 고했던 것입니다. 소인이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아씨께서 그 백정 자식에게 무언가를 건네셨습니다. 어머니가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규원을 불렀습니다. 규원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규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라. 춘매가 똑똑히 보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규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천민 주제에 감히 우리 집 규수를 넘보다니. 당장 잡아오너라. 하인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규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입 닫혀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천민을 두둔하느냐. 규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서 강림이 끌려왔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매가 말했습니다. 저자가 받은 것을 내놓게 하시옵소서. 하인이 강림의 품을 뒤졌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펼쳤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감히 이런 글을 주고받았단 말이냐? 강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가 그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규원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막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강림은 풀려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품 안의 서찰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규원은 창가에 앉아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련 꽃잎이 진흙 속에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땅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새벽 매질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규원은 사흘째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기 때문입니다. 혼례 전까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혼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붉은 보자기, 은그릇, 나전함. 모든 것이 화려했으나 규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춘매가 방 안으로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규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씨, 진지를 드셔야지요. 내려놓고 나가거라. 춘매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만 아씨의 앞날을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천민과의 일이 소문나면 나가라. 규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춘매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사랑채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규원의 혼처가 될 집안 어른이었습니다. 규원의 아버지는 황급히 맞이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문이요? 혼처 어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장터에서 규수가 천민과 무언가를 주고받았다는 말이 돌고 있소. 규원의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이가 어리석어 감사의 뜻을 전한 것뿐이옵니다. 감사? 양반과 규수가 천민에게 직접 무언가를 건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오.
사랑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소. 그 말에 규원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를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혼처 어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혼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소. 그러나 규수를 다시는 밖에 내보내지 마시오. 소문이 더 퍼지기 전에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규원의 아버지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아버지는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규원아. 규원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을 당할 뻔했다. 알겠느냐? 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하느냐? 죄송합니다. 규원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례까지 닷새 남았다. 그때까지 방 안에만 있어라. 누구도 만나지 마라.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규원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톱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터에서 강림은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아직 매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팠으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야, 강림아. 장터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 요새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왜 그러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림은 홀로 남아 빈 수레를 정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림은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빈 곳이었습니다. 서찰은 빼앗겼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씨는 무사하실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규원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규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보낼 수도 누가 전해줄 수도 없었으니까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후 강림은 장터 어귀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규원의 여종이었습니다. 춘매였습니다. 그녀는 강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께서 몹시 편찮으십니다. 강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춘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옵니다. 다만 아씨께서는 혼례 전까지 아무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강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디 아씨를 잊어주십시오. 그것이 아씨를 위한 일입니다. 춘매는 돌아섰습니다. 강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잊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규원은 방 안에서, 강림은 허름한 움막에서. 달은 밝았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혼례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혼례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규원은 방 안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문 밖에서 하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규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검은 장옷을 꺼냈습니다. 몸에 두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뜰로 내려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집은 어두웠습니다. 규원은 한밤의 길을 걸었습니다. 장터까지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을 혼자 걷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규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어귀에 닿았을 때 그녀의 숨은 거칠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림의 움막이었습니다. 규원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계십니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림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씨 어찌. 규원은 장옷 너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강림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했습니다. 아씨, 들어오십시오. 밖은 위험합니다.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은 좁았습니다. 낡은 돗자리 하나, 작은 등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강림은 돗자리를 펴서 권했습니다. 규원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디 제 탓으로 여기지 마세요.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것이 소인의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께 서찰을 드린 것도, 분수를 모르고 마음을 품은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강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규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혼례가 모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당신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강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씨께서는 괜찮으십니까? 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야지요. 제 운명이니까요. 강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인이 신분만 달랐어도 그런 말씀 마세요. 규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신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니까요.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어렸습니다. 강림이 말했습니다. 아씨의 혼례가 무사하길 빕니다. 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당신이 평안하시길 빕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눈빛에 담겼습니다. 규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강림도 일어났습니다. 소인이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규원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강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를 찾지 마세요. 예. 강림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규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장옷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움막은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강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규원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뜰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옷을 벗었습니다. 촛불은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터질 듯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규원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이 집을 떠난다. 새 집에서는 현명한 아내가 되거라.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어머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혼례 행렬이 연습하는 소리였습니다. 규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붉은 보자기가 보였습니다. 문득 강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디 무사하십시오.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림은 장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 가려고 짐 싸냐? 예. 잠시 다른 곳으로 갈까 합니다. 언제 돌아오냐? 강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내 사정이 있겠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강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혼례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혼례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규원의 방에는 붉은 혼례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단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규원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규원아,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비녀와 놀이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시댁에 가져가야 한다. 하나씩 확인해 보거라.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건들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이 집의 딸이 아니게 된다. 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거라. 그것이 내 도리다. 예, 어머니. 규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고 규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에서 까치가 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규원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쓰려다 접어둔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백지였습니다. 한 글자도 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갈았습니다.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봄을 알았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종이를 접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시각 장터에서 강림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신발 한 켤레.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장터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냐? 예. 어디로 가려고? 강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몸 조심해라. 고맙습니다. 강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강림은 마지막으로 짐을 날랐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강림은 장터 한쪽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씨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강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규원은 홀레복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어렸습니다. 문 밖에서 하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규원은 홀레복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내일이면 이것을 입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저 달을 당신도 보고 계실까요? 규원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림은 움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는 이미 꾸려져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떠날 것입니다. 달빛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씨도 이 달을 보고 계실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었습니다. 다시 쥐었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아씨를 위한 일입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규원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오늘입니다.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집안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오갔습니다. 규원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일어나거라. 단장을 해야 한다. 규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홀레복을 입었습니다. 비녀를 꽂았습니다. 놀이개를 달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규원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레 행렬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나가야 한다. 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림은 장터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길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씨 부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림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규원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물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규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곧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봄비였습니다. 차갑고 슬픈 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비였습니다. 홀레 전날 밤이었습니다. 규원은 홀레복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규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검은 장옷을 꺼냈습니다. 몸에 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뜰로 내려섰습니다. 담장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규원은 담장을 넘었습니다. 밤거리는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장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디 계시길. 장터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빈 장터였습니다. 수레들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규원은 강림의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왔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돗자리도 등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규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셨구나.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곧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규원은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장옷이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만이 대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림은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보따리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강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아씨는 지금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혼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림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이 멀리 보였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지늘기 손에 묻었습니다. 아씨, 그의 목소리는 비에 섞였습니다. 부디 오래 행복하시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비가 그의 등을 적셨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규원은 여전히 빈 움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손을 펴보았습니다. 빗물이 고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규원은 일어났습니다. 젖은 장옷을 여몄습니다. 움막을 나왔습니다.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강림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규원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뜰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장옷을 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 혼례를 치릅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닦았습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림은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규어는 혼례 행렬에 올랐습니다. 붉은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피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어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 온 뒤에 길이 보였습니다. 무릉덩이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길을 걷고 계실까요?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마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을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강림이 걷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혼례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규원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 길은 나란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비 온 뒤의 길이었습니다. 젖은 흙, 무릉덩이, 떨어진 꽃잎들, 같은 비를 맞았습니다. 같은 새벽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영영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만 남은 채로 비 내리던 새벽의 기억, 끝내 닿지 못한 손의 기억, 그것만을 안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